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에서도 단속을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도 추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체자 단속은 피난처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은 국경 밖으로 속속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여러 정책들을 놓고 일단 치솟은 물가와 휘발유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강경 이민책은 국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산타클라리타 북쪽 캐스테이 호수 근처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동남부 지역은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던 교회나 학교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이민 정책에 따라 곧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미국 이민자 사회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We are denouncing the number of executive actions that they have issued, which not only vilify, demonize, but also criminalizes immigrants.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기도회에서는 자비를 호소하는 설교도 나왔습니다. I ask you to have mercy, Mr. President, on those in our communities whose children fear that their parents will be taken awa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취재진 앞에서 설교를 혹평했습니다. Did you like it? Did you find it exciting? Not too exciting, was it? I didn't think it was a good service, no. 주교가 급진 좌파의 트럼프 혐오자였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을 자제했던 교회나 학교에서도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가 우선이지만 함께 있던 단순 체류자도 추방될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Others that don't have a criminal conviction but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they will be arrested too.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st administration and this administration.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선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시민권 박탈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피난처 도시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지역 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에밀보브 차관 대행은 지역 정부는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이민 정책에 대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위법 사실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신분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와 같은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 수사당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사관들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학교와 교회 등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불렸던 시설들 역시 단속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은 국경 밖으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들을 적극 포용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이민당국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농장에서 적발된 자국민 20여 명이 티후아나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자국으로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이 멕시코 국경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이민당국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은 차량으로 샌디에이고 국경까지 이송된 뒤 도보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추방작전에 따라 주요 국경 인접 지역에 자국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와 마주하고 있는 엘파소 국경지대에는 수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들을 적극 포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추방 작전이 가시화되면서 국경지대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여러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거라는 분석이지만 강경 이민책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달러 56센트 하락한 배럴당 75달러 23센트, 런던 브렌트유도 배럴당 78달러 97센트를 기록하며 8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천명한 미국 내 석유 가스 증산 계획에 따라 원유가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가 하락은 자연스럽게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의무화 등 각종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고 국내 제조업 부흥 등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가스값 좀 내려갈 거고 이 안에 바이든 때 제대로 못 잡은 인플레이션, 물가 잡는다. 아마 잡힐 거라는 전망들을 전문가가 많이 해요. 100일 내로 달라진 미국을 선보이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저 마가들, 미국의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성과를 내려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정책을 집행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는 당장의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환경 정책의 후퇴, 동부의 폭우와 홍수, 서부 지역의 산불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강경 이민 정책의 경우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경 봉쇄를 통해 대규모 밀입국을 막고 마약 범죄 카르텔을 척결하는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을 겨냥하진 않았다 해도 한인 사회와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 입장에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취임사의 내용이 다 이전번에 대통령들이 수행했던 국정 운영의 내용들을 다 뒤집고 부인하는 거였었습니다. 그거를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러고 듣고 있습니다. 반이민이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집권한 트럼프 권력을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미국의 일단 이 리더십 부분에서도 미국의 지식인들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긴장시킨다. 이미 취임 직후 무더기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의 미국을 180도로 바꾸고 있는 상황. 마가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내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 안보와 무역, 관세, 그리고 중동과 러시아,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들을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보다 초반 지지율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47%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임기 때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대통령 임기 초반 평균인 50%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중 58%는 의회 난입사건 가담자에 대한 사면 조치는 반대하지만 46%는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지금보다 낮은 43%의 지지율로 첫 임기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산타클라리타 북쪽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3분쯤 산타클라리타 북쪽 캐스테이크 호수 근처에서 대형 산불이 보고됐습니다.
휴지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지금까지 5천여 에이커 이상을 집어삼킨 것으로 집계됐는데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지역에 긴급 대피령을 발효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인 밀집 거주지 중 하나인 발렌시아 스티븐슨 렌치와도 인접한 곳이라 해당 지역 한인들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보고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작은 규모로 시작된 클레이 산불로 지금까지 38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발효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화율은 45%에 달합니다. 한편 LA 지역 산불은 진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팰리세이드 산불은 68%, 이튼 산불은 91%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동남부 지역은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당국은 남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심 곳곳에 눈이 쌓이면서 차량 통행이 부쩍 줄어든 모습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의 모습도 평소와는 달라 보입니다. 백사장이 눈으로 뒤덮였고 차량이 오가는 고속도로는 스키장 슬로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 등 남부 전 지역에 이례적인 겨울 폭풍이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모습은 평소와는 많이 다른데 시민들은 갑자기 내린 눈을 즐겨보기 위해 서핑 장비를 눈썰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We woke up really early to try and play as much as we can. This is a once in a lifetime kind of thing for me. I've never seen it like this here. 갑자기 찾아온 겨울 한파는 이처럼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즐거움도 주지만 다양한 불편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결빙으로 동남부 지역 주요 공항들은 대규모 항공편 결항 사태를 겪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적인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체온증을 겪는 환자도 늘고 있는데 조지아주의 경우 최소 1명 이상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40년 만에 강력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대학들은 어제와 오늘 수업을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동남부 지역 3분의 2 이상에서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 주변의 소용돌이가 붕괴되면서 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국제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협상을 거부하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라고 공언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하지 않으면 조만간 높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협상할 시간이라며 러시아를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큰 호의를 베풀겠다면서 이 전쟁을 멈추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He should make a deal. I think he's destroying Russia by not making a deal. I think Russia's going to be in big trouble. You take a look at their 우크라이나 economy,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켈로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에게 100일 내 전쟁을 끝낼 것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평화협상은 자신이 직접 통제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협상이 어떤 내용인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과 강경한 언사는 우크라이나가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협상에 동참할 계기를 제공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더 강하고 단합된 유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주된 관심입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만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 국가들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유럽의 가치를 지켜내고 유럽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Präsident Trump wird, so viel ist nun schon klar, eine Herausforderung werden. Notre compétitivité, notre prospérité, notre sécurité, pour renforcer aussi nos démocraties et préserver notre modèle économique et social.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무역 적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장 관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거론해온 유럽의 방위비 지출 문제도 또 다른 갈등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방위비 지출을 더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방위청 연례 포럼 연설에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고 있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다며 이제는 투자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 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더 빠른 속도로 무기 재고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도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지금은 유럽이 안보 부문에서 돈을 절약할 만한 여유가 없는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내 이러한 기류 확산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비 청구서를 또 문제 삼기 시작하면 나토의 안보 우산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단한 재질의 로컬라이저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꺼내든 겁니다. 관련 소식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했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흙 속에 묻힌 10여 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2023년 개량 공사 때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이 덧대어져 둔덕 높이만 2m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이 둔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러지기 쉬운 가벼운 철골로 지지대를 세웁니다. 무안공항보다 둔덕이 2배 더 높은 여수공항도 같은 방식으로 손봅니다. 둔덕이 1m를 넘지 않는 광주와 포항 경주공항 등 4곳은 둔덕을 없애는 대신 땅 아래 묻기로 했습니다. 둔덕 주변을 흙더미로 덮은 뒤 지면 경사를 완만하게 해 항공기와 충돌했을 때 충격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방위각 시설 기초대는 지면 아래 설치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지면이 7.5c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활주로 끝부분 안전구역도 설치 기준상 최대치인 240m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을 포함해 여수와 김해 등 전국 7개 공항. 공항 내 부지가 좁아 안전구역 연장이 어려운 곳은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이마스 도입을 검토합니다. 이마스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때 속도를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활주로 평탄화 작업 같은 것들을 미리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충분히 검토도 해야 되고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도 안전구역 연장을 위한 땅 추가 매입 계획은 물론 예산 규모, 출처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뉴욕의 유명 식료품점이 주정부 위생검사에서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쥐와 벌레가 발견된 것이 이유입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 어퍼웨스트 사이드의 인기 식료품점 바르지니가 주정부의 검사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로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사에서 훈제 연어와 소시지에서 쥐에 물린 자국, 식품 표면에 곰팡이 잔여물, 쥐 서식, 델리 절단보드에서 발견된 죽은 바퀴벌레 등 심각한 위생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산물 샐러드 주변에서 쥐 배설물이 발견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만료된 제품들도 적발되었습니다.
뉴욕시 시의원 게일 브루어는 이 문제를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 농업 및 시장부에 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르지니스의 매니저는 문제를 인정하고 철저한 청소와 개선 작업을 거쳐 다시 검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위생 사태를 방치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개선해 다시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료품점의 위생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